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중강도제인데요. 시간에 배워야 될 중강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법좀 볼까요? 중강도. 우리 강도를 배웠을 때는 강도죄는 이거 있죠. 폭행, 폭행, 협박을 하고 재물을 강취했죠. 재물을 강취. 이게 강도죄죠. 그죠? 자, 중강도. 절도가. 자, 절도범. 절도는 절도범이잖아요. 이 신분범이죠. 신분범이죠. 그죠? 절도라는 절도범. 도둑이,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자, 절도범이 남의 집에 가서 금반지를 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주인이 쫓아와서 금반지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절도범이 때리는 것,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안 잡히려고 막 때리거나, 죄적, 내가 절도범이라는 것을 인멸할 목적으로 때리거나, 협박을 가한데 2조에 의한다. 방금 폭행 협박에서 재물을 강취했으면 이건 강도지만 반대로 절도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폭행 협박을 나중에 한 경우 이거는 뭐다? 중강도다. 강도와 중강도 차이점이죠.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뺏는 게 강도지만 중강도는 절도범이 재물 탈환을 항거하거나 안 잡히려고 하거나 안 잡히려고 금반지 주인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 이게 뭐다? 중강도다. 폭행 협박은 같죠. 폭행 협박은 같고 여기도 폭행 협박은 같죠. 강도냐 중강도냐? 자, 미수범 역시 강도니까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야간에 주거 침입을 하면서 야간에 남의 집을 넘어서 침입을 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착수가 인정되죠. 밤에 남의 집을 넘어서 들어갔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착수라는 건 시작이 되고요. 인정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하는 중에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자, 이제 나오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폭행 협박을 하면 뭐 한다? 중강도가 성립한다. 이미 중강도가 성립했죠. 성립했어. 자, 중강도가 성립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폭행 협박이 또 이르죠. 중강도가 또 폭행 협박을 하면 해서 상해를 가하면 폭행 협박과 해서 상해를 가하면 뭐가 된다? 중강도가 폭행 협박으로 중강도가 폭행 협박으로 상해를 다치게 하면 강도 상해. 그죠? 강도 상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절도범이 폭행 협박에서 끝나면 중강도가 되지만 이 중강도가 또 폭행 협박에서 상해를 입히면 뭐가 된다? 강도 상해가 된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멈출 거냐? 응? 폭행 협박에서 재물을 했다면 강도죄가 되지만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했다면 강도죄가 돼. 완료됐단 말이야. 중강도가 돼. 근데 끝난 다음에 또다시 텀을 가지고 폭행 협박 상해를 했어. 그건 강도 상해다. 연결작용이 어디까지냐를 봐야 됩니다. 연결작용이 더 되면 강도 상해가 됩니다. 중강도.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이죠. 중강도의 주체는 단순 절도범. 야간에
자, 야간 주거 침입은 밤에 들어간 거죠. 밤에 절도하는 거. 칼 들고 절도하는 거.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거. 다 절도범이죠. 다 절도범. 다 절도범이기 때문에 중강도의 주체가 되겠죠. 자, 절도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되며 절도를 시작했다면 절도를 했든지 못했든지를 불문합니다. 주거 침입 절도의 경우 주간에 물색으로 주간에 물색이라는 것은 남의 창문을 열고 들어갔거나 대문을 열었거나 자동차 문을 열었거나 야간에는 주거 침입 남의 집에 들어갔거나 절도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한 거는 이런 거는 학설로 하는데 학설로 물색시 낮에는 물색시설 물색하는 것 야간에는 이건 주간에는 물색시고 야간에는 뭐다? 주거 침입이다. 주거 침입할 때 너는 시작한 거야. 착수를 본 겁니다. 자, 채무면탈의 재산상 이익은 절도가 아니죠. 절도는 아까 얘기 봤죠. 재물만. 절도는 재물이죠. 그죠? 절도는 훔치는 거 탈취하기 때문에 재물만 본 재물. 하지만 이익은 이익을 훔친다는 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절도는 재물이다. 절도가 재물을 빼고 이익을 된다는 것은 중강도가 안 되겠죠. 절도는 재물이다. 낮에는 물색하는 거, 실행착수, 밤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 야간 주거 침입, 이게 실행착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무면탈. 채무면탈은 재물이 아니죠. 재산상 이익이죠.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안 되고 절도죄가 안 되면 중강도도 안 된다.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유인 폭행하고 술값 지급을 안 했다. 이건 강도잖아요. 폭행이 먼저 하고 술값 지급이 나온 거는 강도잖아요. 그죠?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상해했다. 자, 폭행 협박, 이익을 취하고 남을 다치게 했다. 강도상해죠. 강도상해. 여기서 폭행 협박 강도, 상해, 강도상해. 강도상해로 기소된 경우 중강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단순 강도라는 강도상해는 가능하지만 자, 우리가 판례든 뭐든 간에 하나하나 분석해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 먼저 나온 것. 이 판례는 폭행 협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상해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강도, 여기는 상해. 그래서 보다 강도 상해다. 하지만 나중에 절도범이 재물을 취하고 나중에 폭행 협박이 나중에 했다. 이건 뭐다? 중강도다. 폭행 협박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그죠? 중강도다. 상황, 절도를 하는 중에 자, 이 절도를 하는 중에 나와야겠죠. 중강도는 절도를 하는 중에 절도가 종료되기 전에 폭행 협박을 해야 된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자, 절도가 금반지를 훔쳐서 도망을 가다 주인이 막 쫓아와 추격을 받는 중이거나 절도가 체포되었더라도 신병 확보가 안 된 경우 잡았는데 몸을 못 잡았다. 말이 되게 이상하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신병 그 사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종료된 게 아니죠. 자, 절도 후는 절도를 완전히 끝낸 것, 기수를 의미하고, 절도를 마친 후란 절도 후란 절도 기수 후 금반지를 내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기수 후, 절도를 마친 후라는 건 절도가 완전히 종료된 것, 그 집에서 나온 것, 종료된 후를 의미한다. 절도의 기회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는데 봐볼까요?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 범행을 마치고 종료했죠. 절도를 끝내고 10분가량 지나 이 피해자 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10분 정도 산을 넘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앉아 있는데 절도범이라고 의심하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 이미 종료됐죠. 종료됐는데 잡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왔는데 이때 여기서 폭행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중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 폭행죄로 본다. 왜? 이 사람이 진짜 도둑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절도범이 체포를 면할 목적, 항거할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미 끝나고 앉아있는 사람이다. 즉 상황 정리가 완전히 끝났다. 쉽게 말하면 현행범이 아니다. 그죠? 현행범이 아니다. 끝났다. 이 사람을 한 거는 중강도란 벌 수가 없다. 긴급한 상황, 당시 상황, 체포 면탈 이런 게 있어야 중강도지, 이미 상황이 끝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중강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종료되기 전 폭행 협박을 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죠. 여기서는 중강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료 전, 종료되기 전에 폭행 협박을 해야 된다. 그 집에서 완전히 나오기 전에 폭행 협박을 해야 된다. 종료되기 전, 종료됐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고 상황이 끝났다고 된 경우 종료로 봅니다. 목적은 방금 했죠? 탈환, 피해자가 금반지를 뺏으려는 걸 항거하거나 잡으려는 걸 면탈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죄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중강도 고유의 탈환한 것, 체포 면탈, 죄적 인멸 목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매치기가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은 강도가 아니겠죠. 소매치기도 절도는 절도인데 이게 아니라 보복할, 너 저번에 나 신고했지 하고 보복할 목적. 이거는 중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절도범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절도범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절도범이 피해자를 폭행하면, 폭행 협박하면 뭐다? 중강도. 근데 절도범이 폭행해서 또 재물을 뺏었어. 자, 폭행 협박이 뭐다? 강도잖아요. 폭행해서 재물 뺏은 강도. 중강도와 강도는 어디 있어요? 강도. 강도죄죠. 자, 절도범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탈하면 중강도가 아니라 뭐다? 단순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해됐죠? 미안합니다. 절도범이 폭행 협박해서 한 거는 중강도잖아요. 또 다시 폭행 협박해서 재물을 뺏었어. 강도다. 이런 경우는 강도로 처벌하는 거죠. 자, 행위는 폭행, 재물을, 폭행은 재물이라고 그랬죠. 협박은 이익, 폭행해서 재물을 뺏거나 협박해서 이익을 얻거나. 그렇죠? 폭행 협박은 강도죄와 동일하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도니까 당연히 반항을 억압,
불가능하게 되겠죠. 약하면 공갈죄니까. 절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그 안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중강도 하겠죠. 아니, 절도범이 폭행, 협박하면 중강도가 되죠. 중강도. 근데 폭행, 협박에서 또 재물을 뺏었다. 이거는 강도죠. 재물을 뽑고 상해도 가야 돼. 상해. 상해까지 갔으면 강도 상해. 중강도 상해죄. 그 안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절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그 안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강도 상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중강도 상해인데 같은 얘기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절도범이 폭행 협박하면 중강도죠. 폭행 협박했는데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 중강도 상해. 그렇죠? 상해하고 폭행을 하고 나서 또 재물을 뺏었다. 재물. 그러면 폭행 협박 후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강도 상해. 같은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 그림을 그리면 다 이해됩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중강도의 효과. 중강도는 절도범이죠. 재물을 뺏는 거죠. 절도의 기수냐, 미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훔친 게 절도범 미수가 폭행하면 중강도 미수가 되고 절도 기수가 폭행하면 중강도 기수가 된다. 이건 많이 배웠죠, 그죠? 절도범이니까 절도 미수가 폭행하면 절도 미수, 중강도 미수, 절도 기수가 폭행하면 중강도 기수, 그죠? 결합법 중에 앞의 범죄에 따라 기수 미수가 결정되는 유일한 범위다. 이 결합범이죠. 절도와 폭행 협박, 결합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상해치사, 어, 우리가 그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상해치사 이런 경우에는 강도, 강도치사죄, 강도치상죄, 강간치사죄,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죠. 결합범 뒤에 걸로 죽어버렸으면 뒤에 기준이 되는데 절도범만큼은 중강도만큼 예외다. 신분범이기 때문에 절도의 기수와 절도의 미수로 기준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기억 한번 되살려 볼까요? 부인정 결과적 가중범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사죄, 그죠? 치사상죄. 자, 그 다음 피고인이 여러 명 합동하여 06시 30분경 주점에 들어가 양주 45병을 바구니에 담던 중 주점원의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 절도 미수죠. 양주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려다 미수. 종업원이 붙잡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 절도 미수, 절도범이 절도 미수, 폭행. 뭐죠? 절도 미수범이 폭행했죠. 그러면 죄명은 준강도가 일단 되고 중강도의 절도 미수니까 미수다. 그죠? 맞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처벌은 단순 강도나 강도니까 특수 강도로 처벌되겠죠. 단순 강도는 대부분 처분되는데 흉기를 들었다면 특수 강도 되겠죠. 중강도가 성립하면 단순 강도, 특수 강도에 처벌하는데 이를 강도는 강도의 중강도,
흉기 들었으면 특수 강도의 중강도로 합니다. 흉기 강도가 되려면 흉기는 폭행 협박할 때 필요하므로 폭행 협박할 때 흉기를 들었느냐, 흉기를 안 들었냐로 보면 됩니다. 살려볼게요. 피고인이 절도할 당시에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절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절도 나와있죠. 피해자를 폭행할 때 폭행, 주변에서 흉기를 집어들고 흉기, 흉기죠. 흉기 했다면 강도는 중강도죠. 일단 중강도는 중강도인데 특수강도 형태의 특수한 흉기니까 특수한 중강도죠. 특수강도 형태의 중강도, 특수강도의 중강도 성립하죠. 특수강도죠. 중강도는 중강도인데 특수가 없는 중강도다. 그죠? 중강도의 공동정범. 절도범 중 한 사람이, 절도범 중 한 사람이, 절도범이 A와 B가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이 중강도에, 함께 있죠, 함께. 한 사람이 절도 후에 폭행 협박했어. A는 중강도죠. 다른 공범도, 자, 공범은 일심동체죠. 공범. 함께 하는 정범이다. 그죠? 공범이라는 것은 함께 움직이고, 동자, 함께 움직이고, 범죄를 범한 정범. 그 사람이다. 정범이라는 것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 정범. 함께 저지른 사람이다. 자, A가 비록 체포 면탈로 했지만, 함께 죄를 졌기 때문에 A와 B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A와 B 둘 다 중강도로 처벌되겠죠. 중강도에 성립한다. 왜?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A와 B가 함께 했지만 갑자기 A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나 무서워 못하겠어. B 혼자 합니다. B 혼자 했다면 혼자 했기 때문에 B는 중강도가 되지만 도망간 A는 중강도가 아니죠. 공모죠. 도망갔거나 하기 전에 A만 체포되고 B만 했거나 그러면 A는 아니다. 그죠? 해볼게요. A와 B가 함께 절취하다가 현장에서 함께 발각되었다. 자, A와 B가 함께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피해자 병이 쫓아오자 A와 을은 각자 다른 길로 도망을 했는데 피해자 병은 미안합니다. 갑이라 할게요. 갑과 B를 쫓아갔고 갑을 쫓아갔습니다. 갑이 체포를 면허하고 병을 협박하였다. 자, 협박했기 때문에 A는 중강도가 되겠죠. 하지만 B도 역시 일심동체로 함께 했기 때문에 B도 뭐다? 중강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절도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강도의 핵심 키포인트죠. 그죠? 중강도의 공동정범 부정. 방금 말했죠. A와 B가 함께 했다면 공동정범. 한 사람만 했어도 함께 죄를 절도를 했다면 A만 폭행했어도 둘 다 공동정범. 그러나 이런 경우 A가 함께 공모했지만 하기 전에 A가 도망갔어. 그래서 B만 혼자 한 경우는 B만 책임이 있죠. B만 중강도다. 자, 갑과 을은 절도를 공모하고 갑이 담배 창고를 통하여 자,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
함께 공모했단 말이에요. 밥과 함께 공모. 앞으로 꼭 그림을 그리세요. 갑이 담배 창고를 통하여 병의 가게로 들어가 절취하고 을은 망을 보고 있었다. 함께죠. 인기척이 나무로 을이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면 도망을 가고 혼자 병원 갑 혼자 남았지. 갑 혼자 남았단 말이야. 도망을 갔으니까. 갑도 나오다가 담배 창고에 몸이 걸려 병에게 붙들리게 되자 갑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병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협박, 폭행협박 상해니까 중강도 상해있죠. 중강도 상해를 공동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다만 중강도 상해 공동 책임을 진다. 즉 여기서 을은 도망을 갔고 갑이 절도죠. 갑은 절도. 절도범이 병에게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어. 그래서 갑만 준강도 상해죄, 준강도 상해가 된다. 도망간 갑에 대해서는 도망간 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림을 그리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